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이 자진월북한 것처럼 몰아가기 위해 첩보를 삭제하거나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입니다. 검찰이 수사 착수 석 달여 만에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더 윗선, 그러니까 국가정보원과 청와대로 향하는 수사가 1차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먼저 김지인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다음 날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 군사정보체계 밈스 담당자는 새벽부터 불려나와 60건의 첩보문서를 삭제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에서 새벽 회의를 마친 서욱 당시 국방장관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서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한 것처럼 합참 정보 등 각종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 석 달여 만에 첫 구속영장 청구로 정치권 공방이 불가피한 국정감사 기간인데도 전격적으로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 총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경은 당시 중간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3차례 배포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자진월북으로 보인다는 당시 발표 자체를 거짓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감사원은 김 전 청장이 이대준 씨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보고를 못 본 걸로 하겠다고 외면했다. 보도자료 작성 당시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 된다, 월북이 맞다고 말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욱 전 장관은 앞서 민감한 자료를 아무나 보지 못하도록 열람 범위를 제한했을 뿐 자료를 삭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전 청장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1일 금요일에 열립니다. 법원의 1차 판단에 따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 수사도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주말에 시작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의 여파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주무장관인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나흘째인 오늘까지도 카카오 서비스는 완전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들이 통째로 먹통이 되고 복구도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은 카카오가 단기간에 사업을 문어발처럼 확장하면서 운영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카카오의 13개 주요 서비스 중 11개는 제 기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카카오톡의 톡 서랍, 톡 채널의 광고 메시지 발송, 쇼핑하기의 검색 기능, 카카오페이의 일부 기능까지 주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쓰는 것들입니다. 카카오는 왜 통째로 한꺼번에 망가졌고 복구도 이렇게 더딘 걸까? 카카오톡만 열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면 수많은 기능들이 연동됩니다. 카카오페이, 선물하기, 쇼핑하기, 메이커스, 톡서랍, 메일, 게임, 패션, 음식 주문, 멜롱, 카카오맵. 관문은 카카오톡 하나인데 이 위에 수많은 서비스들을 얹어놓은 겁니다. 이러니 하나가 멈추면 서비스 전체가 통째로 멈춥니다. 많은 서비스가 영향을 받았던 이유는 로그인과 인증 부분이 이 데이터 센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복잡한 구조는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신규 서비스를 하나 띄울 때마다 필요한 운영 소프트웨어도 덕지덕지 붙이다 보니 카카오 스스로도 파악을 못할 정도로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카카오 위에 수천 개의 서비스가 계속 올라가면서 전체에 대해서 서로 끼친 영향을 완전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구조는 네이버와 대조됩니다. 네이버가 데이터 백업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건 각 서비스들을 독립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컴포넌트들을 좀 분산 배치해서 설령 어떤 장애가 나더라도 어떤 국지적인 기능 오류로 막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던 게 주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해 나란히 6조 원대의 매출을 달성한 네이버와 카카오. 하지만 카카오가 정보 보호 부문에 투자한 돈은 140억 원으로 350억 원을 투자한 네이버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비피더스, 검은콩 우유 등으로 잘 알려진 업체죠. 푸르밀이 다음 달 말에 회사 문을 닫겠다면서 어제 갑자기 전 직원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적자가 커져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흑자였던 푸르밀이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한 건 전문 경영인이 물러나고 오너 일가가 경영을 맡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고 하는데요.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피더스와 가나 초코우유, 유제품을 만드는 기업 푸르밀이 어제 오후 1시쯤 직원 370명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다음 달 30일에 회사 문을 닫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0일 전까지 해고 통보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정리해고를 결정했다고 통보했습니다. 회사는 4년 넘게 매출이 줄어들고 적자가 누적돼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황하긴 했죠. 왜냐면 생각보다 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푸르밀은 롯데그룹 산하, 롯데유업으로 출발했습니다. 2007년 분사하면서 고 신격호 롯데 회장의 동생인 신준호 회장이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한때 매출이 3천억 원이 넘었고 5년 전까지만 해도 흑자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전문 경영인이 물러나고 신준호 회장과 차남 신동환 대표가 경영을 맡은 뒤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매출 1,800억 원, 적자 123억 원으로 회사가 기울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오너 일가가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고 기존 제품 변형에만 몰두하다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좀 시대에 좀 더 발맞춰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좀 늦장 배움으로 이런 사태까지 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차를 타고 나오던 신동환 대표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대표님, 갑작스러운 퇴직에 지금 당황스러워하는데 대표님. 푸르밀 노동조합은 신준호 회장이 올해 초 퇴직금 30억 원을 받고 퇴직한 뒤에도 모든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너의 무능함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며 불법 해고를 하고 있다면서 회사의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넉 달 만에 윤 대통령 없이 공개적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나토 순방 당시 민간인 동행 논란 등으로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독자적인 일정을 자제해 왔었는데요. 김 여사가 본격적으로 대외 행보를 늘려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 둘, 셋.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주최 바자회 개막식. 김건희 여사가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과 함께 행사장 한 가운데에 서서 테이블 자릅니다. 윤 대통령 없이 김 여사 혼자 행사에 참석한 건데 김 여사가 단독으로 공식 일정을 수행한 건 지난 6월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뒤로 넉 달 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멋지시네요.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바자회에서 넥타이와 코트, 공예품과 고추장 등을 구매했고 인도주의 사업을 선도해온 대한적십자사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일정과 발언 내용을 먼저 공개한 건 이례적인 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적십자 바자회는 워낙 큰 행사다 보니 참석자들을 통해 알려질 것 같아 부득이 일정을 알린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진행할 계획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 여사가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피해자 묘소를 참배한 데 이어 사회복지시설인 안나의 집을 찾아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개적인 행보를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집무실에서 촬영한 사진이 팬카페에 유출되고 나토 순방 당시 민간인을 동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사 구별이 불분명하다는 비판 여론이 커졌고 공개 행보를 자제해왔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이번 바자회 일정을 기자단에게 공개하면서도 취재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기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대통령실은 전속 촬영 기사들의 촬영본만 언론에 제공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번 달 말부터 한국과 미국 공군이 군용기 250여 대를 투입해서 공중연합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핵심 전략 무기인 미국의 F-35B 전투기도 투입이 될 예정인데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거론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홍익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멈춘 듯 떠 있는 전투기 한 대가 서서히 활주로 아래로 내려앉습니다. 미국의 첨단 전략무기 가운데 하나인 F-35B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채 음속의 1.6배로 비행할 수 있고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이 F-35B 스텔스기를 비롯한 미국 군용기 100여 대가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기 등 군용기 140여 대와 함께 이달 말부터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본 훈련은 한미 공군의 전시 연합 항공 작전 수행 체계를 검증하고 전투 준비 태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훈련은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이뤄진 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스텔스기의 한반도 전개는 지난 7월 이후 약 석 달 만인데 북한이 7차 핵실험 시기를 재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 무기를 통해 미국의 핵 억제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도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 전술핵 재배치보다는 기존 확장 억제 전략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All this talk about tactical nuclear weapons, whether it comes from Putin or from Kim Jong-un, is irresponsible and dangerous. 외교부도 한미 양국이 북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